서울기술사학원의 김재광 교수입니다. 안보력 성토 기준과 다짐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사 시험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 요지를 상세하게 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부분은 몰라도 성토 기준과 다짐 관리를 우선 제대로 쓴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내용을 쓸 수 있어야 되겠죠. 자, 먼저 이 내용에 대해서 먼저 질문 요지를 보겠습니다. 자, 성토 기준. 성토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이거를 좀 세분화하면 어떻게 되죠? 성토에 대한 부분에서 성토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성토 대상, 이제 내용을 쓰시면 성토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하고요. 또 성토에 대한 재료는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성토에 대한 두께, 높이는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하죠. 이 내용을 이렇게 이제 항목별로 이제 나눠준 다음에, 즉 우리가 구분하고 성토 기준을 얘기를 쓸 때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써야 돼요. 무슨 내용이냐면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얼마 정도 나오느냐가 중요해요. 즉 성토 대상은 우리가 어떻게 하죠? 노체 완성면에 노체에 대한 완성면에 노체 완성면에 60cm 이하로 한다. 원래 이제 마무리면 60cm 이하죠. 60cm 이하로 한다라고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재료는 어떤 식으로 하나요? 뭐 60cm 이게 아니라 우리가 얘기하기에는 입경을 최대 치수를 60cm 이하로 해요. 근데 단 어떻게 되죠? 파쇄나 또는 수침에서 팽창의 우려가 있을 경우 이런 부분에서는 30cm 이하로 한다. 구체적으로 써줘야죠. 그냥 60cm 이하가 되면 안 되죠. 60cm 이하가 뭐 두께예요? 아니면은 뭐 입경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쓰면 안 되고요. 구체적으로 써야 돼요. 자, 높이는 어떻게 하죠? 높이는 다짐 1층 다짐 완료 후에 그냥 60cm 하면 안 되죠. 완료 후 두께가 60cm 이하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건설사업관리자 CME 승인할 때는 90cm까지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써야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질문 요지 또는 핵심 대제목은 구체적으로 써야 돼요. 구체적으로 써야 돼요. 왜냐하면 이걸로 시험 평가를 하는데 당연한 거 아닌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짐 관리를 보겠습니다. 다짐 관리는 어떤 식으로 쓰나요? 이걸 좀 더 세분화하면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다짐 장비는 어떤 장비로 할 것인지, 다짐 장비, 그 다음에 장비, 그 다음에 다짐 기준은 어떻게 할 것인지, 기준, 그 다음에 다짐 평가, 시험 방법, 평가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다짐에 대한 부분에서는 이제 또 역시나 이제 구분하고 이제 세부 내용을 쓰는데 다짐 관리는 다짐 장비는 어떻게 된다? 일반적으로 시험 성토를 한 다음에 결정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대형 진동다짐기를 기준으로 한다. 다짐기를 기준으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써야 돼요. 다짐 기준은 이제 공법 규정과 품질 규정으로 나눌 수 있는데 공법 규정에서는 어떻게 한다? 10톤 롤러를 기준으로 했을 때 8회 층당 그리고 4km/h 이하로 한다. 우리가 외운다고 했죠? 18사 욕 같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법 품질 규정에 대해서는 상대 밀도가 70% 이하다. 뭐 이런 거요. 평가도 한번 볼까요? 평가는 보통 이제 PBT 시험이나 프루프 롤링 시험을 하는데 현장에서 프루프 롤링 시험을 많이 해요. PBT보다는. 그러니까 프루프 롤링 시험을 많이 적용하고 PBT를 하는데 CM이 요구할 경우 쭉 우리가 얘기하면 이제 필요시에서는 어떻게 한다? 그때는 밀도 시험을 별도로 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써야 돼요. 이 내용이 이렇게 구체화가 안 돼 있으면 점수를 줄 리가 없어요. 당연히. 그 다음에 유형을 준수해서 쓴다. 즉 우리가 이제 공법 유형이니까 뭐가 있다? 성토 및 다짐 관리 시 유의사항. 그러면 이제 유의사항 이건 무슨 얘기냐면 중점 관리 사항이에요. 즉 우리가 얘기하면 중점 관리 사항 이런 얘기인데 이 중점 관리 사항에는 뭐가 있다고 했죠? 대상이나 어떤 위치나 시기가 있다고 했어요. 아니 뭘 중점 관리하느냐? 여기를 중점 관리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방서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와 있나요? 이거를 중점 관리 사항에 대해서 보시면 나눠드린 자료를 보시면 암성토 일반 조건에 그런 얘기가 나와 있죠. 예를 들자면 병용 성토 시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또는 이제 얘를 시공을 할 때 절성 경계부, 절성토에 대한 어떤 접속부는 어떻게 시공해야 된다. 또는 우리가 최종 마무리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시공식 주의사항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얘기해 보면 병용성토할 때는 어떻게 한다? 상부를 우리가 얘기하는 토사로 하고요. 하부를 이제 우리 버력으로 하는데 그것은 배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입도 조정 중간층을 두게 돼 있어요. 조정 중간층을 둔다. 뭐 이렇게 쓰는 거죠. 왜냐하면 상부층이 하부로 관입이 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입도 조정 중간층을 둬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써야 돼요. 절성접속부에서는 뭐예요? 암성토 금지예요. 그죠? 암성토에 대한 부분이 금지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마무리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최종 마무리면에 10cm, 60cm 이하로 우리가 암보력을 하는데 마무리면의 평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짐도를 어떻게 관리해야 된다. 이 뭐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러분께서 답안을 쓰실 때 뭐냐면 성토 기준과 다짐 관리를 얼마나 상세하게 썼느냐 또 유형을 맞춰서 썼느냐가 채점 포인트가 될 거예요.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성토 기준이나 다짐 관리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다. 실무상의 개선사항이 있다라고 하면은 쓰면 더 좋겠죠. 그러면 이제 점수가 더 과점이 되겠는데 그런 부분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두 가지만 볼까요? 자, 일단은 질문 요지, 물어본 거, 성토 기준과 다짐 관리는 상세하게 쓴다. 대충 안 쓴다. 점수는 여기서 다 나온다. 그 다음에요. 공법 유형의 준수에서 성토 및 다짐 관리 시 유의사항을 쓰는데 유의사항은 중점 관리, 즉 관리 대상, 시기, 위치 등이 있죠. 그걸 특정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이게 두 개가 다예요. 질문 요지, 유형 준수. 자, 그럼 이제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왼쪽에 모범 답안을 보시면 기준, 요거를 구체적으로 써야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항목을 나열하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해요. 예를 들자면 아까도 이렇게 얘기했죠. 최대 입경을 60cm 이하로 하는데 60cm 이하로 하지만 어떤 부분이에요? 암석이 파쇄가 많이 돼 있고 수침 시에 연약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서는 어떻게 한다? 30cm 이하로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부분을 얘기를 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여러 가지를 얘기했었지만, 성토에 대한 부분에서는 90cm 이상으로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두께를. 그러니까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써야 돼요. 이걸 일단은 모식도를 삭제하고 내용에 집중하신다. 집중. 그 다음에 다짐 관리에서는 1차 포설, 2차 포설이 아니라 항목이 먼저 중요한데, 항목은 어떻게 한다? 다짐 장비는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다짐 관리 기준은 어떻게 결정하고 그 관리했을 때 결과에 대한 나중에 사후평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들을 설명해서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시공시 성토시 주의사항은 요게 공법 유형이니까 제대로 들어가야 되는데 뭘 한다? 중점 관리 같은 경우에서는 그 대상이나 위치나 시기를 특정을 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야 되겠죠. 이게 다예요. 이렇게 하면 점수가 나온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어떤 실무상 개선책을 해야지 우리가 얘기하는 그냥 현장에서 당연히 해야 될 거를 쓰면 안 돼요. 어떤 분은 이런 얘기도 썼더라고요. 암모력에 대해서 60cm 이상인 경우에서는 스프레이로 빨간색을 칠한 다음에 그 관리를 한다. 그거 60cm 쓰면 안 되게 돼 있죠. 이상은. 당연한 얘기, 시방서에 있는 얘기는 강조할 필요가 없고요. 실무상에 개선해야 될 부분, 더 주의해야 할 부분을 한다. 어떤 공법적인 부분에서 개선사항도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과연 성토 기준과 다짐 관리를 제대로 쓰실 수 있나요? 그게 채점 포인트 1번. 그 다음에 논술에서는 답안의 유형이 중요합니다. 자, 성토 기준, 성토와 다짐 관리 시 유의사항을 특정해서 쓰실 수 있나요? 그 두 개만 집중하십니다. 그 두 개만 하셔도 점수가 나오죠. 오늘 여러 개를 이제 채점을 했는데 한 분이 아마 오케이를 받았을 텐데 그분 답안이 이 두 개, 나머지는 뭐 대단한 건 없지만 이 두 개는 충실하셨을 거예요. 그분 한 분만 오케이를 받았죠. 자, 우리 이제 합격의 포인트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하겠습니다. 뭐예요? 문제를 존중하고 그 다음에요. 유형을 준수하면 합격이다. 문제를 존중한다고 하면 질문 요지를 상세히 쓴다. 상세히, 구체적으로 쓴다. 하는 거고요. 유형을 준수한다는 거는 뭐예요? 논문의 기본을 골격, 즉 우리가 논문의 기본, 골격, 구성을 충실히 한다. 문제점 유형이, 여기는 이제 공법 유형이죠. 공법 유형. 이게 이제 다예요. 이 두 개를 제대로 준수하시면서 하시면 합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제 존중, 유형 준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 정도로 마칠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